그러니까 오늘도 트럼프가 오늘 8일입니다. 오늘도 트럼프가 북한에 대해서는 단 한 가지 방법만이 효과가 있을 것 이렇게 트윗을 했습니다. 단 한 가지 방법이 뭘까요? 아무튼 그것만 효과가 있을 거라는데 그 전에 6일 날은 이걸 했죠. 폭풍전 고요다 이렇게 발언했죠. 그리고 그게 뭐요 하니까 곧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즉답을 피했어요.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제 어떤 언론에서는 이런 말을 합니다. 트럼프가 리얼리티 쇼 그 출신 아니냐. 그렇게 실제로 이제 그 쇼 담당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끝날 때마다 뭔가 관심 끌기를 해가지고 다음에 또 시청하게 하고 그런 거 아니냐. 그 식이다. 그러니까 뭔가 분명치 않는 발언을 해가지고 관심을 끌고 또 기대하게 만들고 사람들 의식을 모은다는 것이죠. 근데 실제로 트럼프가 리얼리티 쇼를 오래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이제 능수능란하죠. 또 그렇게 지금 하는 부분이 많아요. 이제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간에 자기의 뜻을 초지일관 쭉 밀고 나가는 과정에 그것을 사용한다는 것이죠. 물론 그 전에 그 중간에 계속 군사 전문가들의 조언도 받고 여기저기 받고 종합해 가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근데 이미 마음속에서는 딱 정해져 있다는 것이죠. 그 무엇인가. 그럼 이에 대해서 김정은은 어떻게 할까요? 그 전에 그런 말은 했죠. 미치광이 나발 불어댄다고.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말한 게 미치광이라는 거죠. 반드시 불로 다스릴 것이다. 그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이용호도 한번 보여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유엔에서 연설도 하고요. 자, 그렇다면은 결국은 정점에 가고 이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데 곧장 이제 김정은이 한번 보여줄 거다 이런 이야기죠. 무엇을 보여주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하고 미국 본토를 때릴 수 있는 실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이것을 더 확실하게 한번 보여주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지금 미국 본토를 때릴 수 있다. 한쪽에서는 아직 부족할 것이다. 전문가들도 그렇거든요. 근데 실제로 지금까지 탄도미사일 발사한 것이 바로 본토를 때린다 하고 분명하게 이제 보여준 건 아니거든요. 아, 저 정도면 미국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실력이 되는구나. 이제 이렇게는 됐지만은 그리고 실제로 미국 본토를 때릴 수 있는 힘이 완벽하게 갖춰졌다 하더라도 그 무기에 어느 정도 신뢰를 확보하고 있느냐. 이게 이제 문제죠. 그 신뢰를 확보하려면은 참 발사를 여러 번 더 해봐야 되는 것이죠. 한편에서는 이런 말도 해요. 이미 미국에서 군사 옵션 문은 닫혔다 그래요. 그 말은 뭐냐? 북한에서 미국 본토를 때릴 실력을 이미 갖춰버렸다는 거죠. 핵으로. 이제 그렇게 되면 미국에서 이제 군사 옵션을 사용을 못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다면 이제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미리 정찰 위성 등으로 그 조짐을 파악하고 파괴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킬체인 아니면 선제 공격으로 미국에서 이제 그럴 힘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 연료 주입을 저 밖에 나와 가지고 자 보세요. 지금부터 우리가 이 미사일에 연료 주입을 합니다 하고 주입을 하면은 그거 참 쉬운데 그러지는 않아잖아요. 뭐냐면은 정찰 위성 등이 발견하지 못하게끔 동굴 안에서 주입을 끝낸다 그 말이에요. 주입을 끝내고 바로 끌고 나와서 차량으로 달리죠. 이동을 해요. 그래가지고 발사를 하기 때문에 놓치기가 쉽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그 놓치지 않고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만 있다면은 동태를 보고 저건 좀 위험한 조짐이다 하면은 미리 가서 타격을 해버리면 되는데 그게 이제 킬체인이거든. 근데 실제로 그것이 안 될 때는 위험하죠. 북한 전역을 감시하는 정찰 위성이 보통 고도 600km, 800km 이 높이에서 감시한다 그래요. 그렇게 좀 낮게 떠서 도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 4번 정도 이렇게 지구를 회전하는 거예요. 4번 정도, 한 대가 4번 정도 북한을 지나가면서 사진을 찍을 수 있다. 이런 소리가 되겠죠. 이제 빨리 도는 거예요. 보통 그보다 높이 떠 있는 것은 하루에 2번을 회전한다든지 이러는데 또 더 높이 떠 있는 것은 이제 정지위성 그대로 있기도 하고 그러는데 보통 정찰위성은
좀 낮게 떠가지고 고속으로 그 대신 회전을 하면서 찍는 거죠. 근데 때로는 더 자세하게 찍기 위해서 지상으로 더 가까이 온다 그 말이에요. 200km, 300km 높이로. 그래가지고 찍어요. 그럼 뭐 10cm 정도로도 찍을 수 있으니까.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렇다 해도 제대로 감시하려면 정찰 위성이 12대 정도는 돼야 된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또 말을 해요. 12대. 그래야 빼곡하게 세밀하게 관찰하면서 실시간으로 잡아낼 수 있다는 거죠. 안 그러면은 1시간 정도 이렇게 잡아가지고는 그 사이에 이동하는 건 파악을 못하니까. 근데 이런 방법도 이야기를 하긴 해요. 미니 위성을 뿌린다. 미니 위성을 36대, 36대 이상만 뿌리면은 공중에, 그러면은 20분 간격으로 감시를 할 수 있다. 이렇게도 말을 해요. 그러니까 10cm, 20cm 이렇게 되는 미니 위성을 뿌리면 이제 그렇게 하는데, 현재 북한 전역을 실시간으로 감시하려면 인공위성이 많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제 미국에서는 또 할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은 언제든지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지만, 문제는 동굴에서 연료 주입을 마치고 나와서 바로 쏜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곤란하죠. 그렇기 때문에 허술해도 킬체인으로 미리 잡기는 어렵지 않냐, 이런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것이 꼭 서부에 도달하지 않더라도 동부라도 LA든 어디든 도달해서 그 도시를 파괴할 수 있는 실력이 있다 하면은 이거는 핵으로 대결을 벌이기는 어려워요. 물론 미국이 그보다 10배, 100배, 1000배 힘을 가지고 있지만서도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그 힘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제 군사옵션은 문이 닫힐 정도로 북한에서 딱 완전하게 했다고 봅니까? 나는 그렇게는 안 봐져요. 왜 그런가 하면은, 만약에 북한에서 그런 실력을 이미 실제로 갖췄다. 소형화, 재도립 기술, 아니면 정확한 자리에 미사일을 낙하시킬 수 있는 그 실력을 완벽히 가졌다. 그것도 미국 본토에. 그렇게 딱 된다면 태도가 다를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는 뭔가 북한에서 과시형이에요. 이번에 러시아 그 의원들 갔을 때도 뭐 과시형으로 우리가 이런 힘이 있다, 실력이 있다 늘 그랬단 말이에요. 밖으로 전달되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늘 그와 같이 하고 있어. 그것은 아직 뭔가 지금 부족하다, 이걸 의미하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그렇다면 이제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는 소리예요. 미국도 아마 그렇게 보고 있을 거 아니겠는가 싶어요. 실제로 김정은이 모든 것을 다 자신 있게 갖췄다 하면 태도가 어떻게 다를 것인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때는 딱 한 번 보여줄 거예요. 그냥 세계 누가 봐도 저건 방법이 없다 할 정도로 한 번 딱 보여준다 이거죠. 저 멀리 공해상 위에서 한번 터뜨리든지, 어떤 사거리 분명하게 보여주고 예고한 자리에 탁 떨어뜨리든지, 이렇게 한번 딱 보여준단 말이에요. 두말하면 잔소리가 되게끔. 그렇게 하고 그 다음부터는 과시도 안 한다 이거죠. 할 필요가 없어. 그때는 니들이 믿든 말든 상관 안 해, 이렇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미국도 별 수 없다 이거죠. 자,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지금만 해도 김정은은, 북한은 한국을 지금 인질로 잡고 있는 겁니다. 핵인질. 우리 국민들은 그 인정하기 싫고, 설마 그러게 해서 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엄연히 핵인질이 돼 있어요. 핵인질. 그런데 미국 본토의 핵미사일을 자유자재 딱 정해진 데 떨어뜨릴 수 있는 실력을 갖춘다면 미국도 인질이 되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미국도. 그러면 자, 미국이랑 강대국을 딱 그렇게 했다. 그리고 평화협정을 맺을 정도 된다. 그렇게 되면 그 어느 나라가 북한하고 정면 대결을 벌일 수 있냐 이거예요. 옆에 중국 못해요. 중국에서 석유다 뭐다 북한의 사활을 좌우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거 안 됩니다. 딱 그럴 때 김정은 북한 그 태도가 확 바뀔 거예요. 지금은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그때는 그렇다면 베이징 날려버리겠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협정 맺고 또 열어야죠. 방법이 없죠. 그럼 직접 안 날려도 어떻게 하느냐?
북한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소형화된 미사일 수출해버려요. 저 신장 이구르 쪽에 수출해버린다. 그러면은 그들이 갖다가 베이징에 터뜨린다. 그런 시나리오도 만들어질 수 있어요. 또 중동 쪽이라면 IS한테 수출한다. 그리고 그러면 그 미국 쪽 위험하죠? 그럼 러시아 같으면 체첸에다 수출해버려. 체첸 테러단들한테. 그러면 러시아도 위험해. 자, 그렇다고 해서 저 핵무기가 북한에서 유출된 거 나온다고 해서 북한 공격 해지나 못해요. 그렇게 되면 또 북한에 대량 보복 공격을 당하니까. 이래저래 그거 북한에서는 알기 때문에 그때는 대놓고 압력 넣고 대놓고 눌러대고 대놓고 한번 해보자 이렇게 나간다 그 말이죠. 딱 정말 실력을 갖추게 되면 이제 그렇게 되면 전 세계가 전전긍긍할 날이 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정말로 북한에서 완전히 갖춘다면 한국만 그런 게 아니고 그럼 한국 정도는 가지고 놀죠. 그때부터는. 그러면 한국의 운명이 어떻게 되겠는가? 그건 우리가 스스로 생각해 보면 알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기점으로 금방 넘어가느냐 아직 못 넘어가느냐 이제 그런 기점이라고 이제 봐져요. 아직은 그렇게까지는 안 됐다고 보는 거니까. 실제 그렇게 되면은 미국도 방법이 없다니까요. 그때부터는. 자, 그렇다면 이제 그렇게 안 됐다고 보고 미국한테 시간이 없습니다. 그럼 미국이 북한 당국을 어떻게 요리하느냐? 한편으로는 제재를 해 나갑니다. 그래가지고 그 당 간부가 됐던 북한 주민이 됐던 여론을 악화시키고 이반을 시키고 내부 분규를 일으킬 그런 계속 이제 어떤 계산 속에 밀고 나갑니다. 그래도 북한은 견디어 나간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하든지 무슨 수를 내든 밀수를 하든 그 중국에 밀수해서 하든 아니면 해킹으로 뭐를 하든 해 나갈 거예요. 물론 미국도 가만 안 있죠. 그러니까 북한에서 해킹 못하게 미국의 이제 전문 그 사이버 부대가 총동원돼 가지고 북한의 해킹 부대 공격할 거예요. 지금도 한다고 이야기 듣고 그러면 이제 또 그런 법도 봄에 통과됐었습니다. 뭐 북한 해커들이 사용하는 그 통신회선이 바로 중국 기업에서 제공하는 거잖아요. 앞으로 만약 그런 기업은 모두 세컨드리 보이콧 당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경고 다 해놓고 또 그것을 조사하고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됐는지는 아직은 모릅니다. 발표가 안 나오니까. 그것이 확실하게만 된다면은 북한 해커 부대가 활동할 기반이 무너져 버려요. 뭐 다른 곳에 가면 또 거기도 그렇게 할 테니까. 이제 그렇게 해도 또 어떻게 피해 가지고 하겠죠. 뭐 각기 흩어져 가지고 각각 등보체로 개개인적으로 해도 또 미국의 이제 사이버 부대가 그걸 찾아내서 공격하고 어떻게 하겠죠. 이제 싸움이 나는 거죠. 이제 그게 좀 효과적이면은 북한에서 이제 가외로 벌어들이는 그 자금줄을 차단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좋은 점이 한국이란 나라의 인터넷 들어와 가지고 온갖 여론 선동 조작하는 거 이걸 막을 수 있고 그게 좀 조용해진다는 것이죠. 아주 그냥 전적으로 들어와서 활동을 하니까 그걸 막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우리나라 사이버 부대가 그걸 참 효과적으로 막아야 되는데 뭘 하는지 뭐 있는지 마는지 알 수도 없고 어떻게 미국에서라도 좀 효과적으로 막아주면은 그것이 한국의 홍복도 됩니다. 이렇게 이제 서로 다투는데 그럼 북한을 트럼프가 공격을 한다. 그 한 가지가 만약 폭격이라 해봅시다. 그럼 어떤 방식으로 폭격할까요? 저 이라크를 공격할 때 부시 때입니다. 사막의 폭풍 작전이니 뭐니 할 때 그때 어땠습니까? 전 세계 깜짝 놀랄 만큼 압도적인 방법으로 단 며칠 사이에 그 이라크 군을 다 붕괴시켜 버렸습니다. 뭐 싸움 할 것도 없이. 그런데 그로부터 시간이 얼마나 흘렀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최고 신무기들이 다 동원되지 않겠냐? 아직 실전 배치가 됐냐 안 됐냐 하는 것들이 그렇게 봐져요. 그래서 이제 공격을 한다면 스텔스 미사일로 EMP 폭탄을 먼저 터뜨리지 않겠는가? 평양 상공이든 이제 주요 요체에 터뜨리면은
그 아래 통신이 모두 마비돼 버리거든요. 통신이 마비되면 명령을 내릴 수가 없잖아요. 미사일을 뭐 쏘아라 등등. 그렇게 하고 숨 돌릴 사이도 없이 초고속 포탄이라든지 초고속 미사일, 그러니까는 엄청난 고속으로 돌진하는 그런 것을 이용해서 순식간에 갱도 입구라든지 이런 걸 다 무너뜨려 버리지 않겠냐, 이렇게 보죠. 뭐 이동하고 말고 할 시간도 주지 않고, 특히나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게 또 전술핵이거든요. 전술핵은 방사능 그 확산도 굉장히 적으면서 아주 쪽집게처럼 어느 부분을 토려내는 데는 전술핵이 가장 강력하거든요. 특히나 깊은 갱도 파괴. 그래서 전술핵도 사용될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죠. 초고속 포탄이라든가 그리고 우주에서 그야말로 마하 10 정도로 나르는 이런 물체는 고공에서 추락하면서 그 파괴력으로 또 돌파를 하는데, 이런 것은 탄두를 레이더로 잡아내고 그 탄두를 또 요격한다, 이런 거 생각할 수도 없는 것이죠. 조금 아니까. 그래서 아마 새로운 체계로 숨 돌릴 사이도 없이 타격해버리지 않겠는가, 이렇게 봐져요. 또 혹자들은 휴전선의 장사정 포가 뭐 어떻게 하면 그거 서울에 위험하지 않냐 하지만, 그게 한 1000여 문 정도가 이제 서울을 노리고는 있는데, 우리 군도 이제 충분히 그동안에 준비를 많이 해왔죠. 공중에서 선회하면서 유도용 이런 키트를 달고 날아다니는 그 포탄, 그런 것도 이미 실전 배치 다 되고 있고, 그리고 얼마 전에도 갱도를 뚫고 들어가서 폭발하는 그런 미사일도 다 개발했단 말이에요. 입구 다 무너질 뿐만 아니라 열압력 폭탄을 사용하게 되면 동굴 속이 진공이 되면서 완전히 불타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입구에 하나씩 떨어져 버리면 갱도 아무리 크고 잘해놔도 다 무용지물이죠.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아무튼 아직까지는 북한에서 전 세계를 두고 큰 소리 칠 정도로 내부적으로 안정이 안 됐다, 완비가 안 됐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은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또 그렇게 지금 하는 부분이 많아요. 이제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간에 자기의 뜻을 초지일관 쭉 밀고 나가는 과정에 그것을 사용한다는 것이죠. 물론 그 전에 그 중간에 계속 군사 전문가들의 조언도 받고 여기저기 받고 종합해 가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근데 이미 마음속에서는 딱 정해져 있다는 것이죠. 그 무엇인가. 그럼 이에 대해서 김정은은 어떻게 할까요? 그 전에 그런 말은 했죠. 미치광이 나발 불어댄다고.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말한 게 미치광이라는 거죠. 반드시 불로 다스릴 것이다, 그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이용호도 한번 보여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유엔에서 연설도 하고요. 자, 그렇다면은 결국은 정점에 가고 이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데, 곧장 이제 김정은이 한번 보여줄 거다, 이런 이야기죠. 무엇을 보여주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하고 미국 본토를 때릴 수 있는 실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이것을 더 확실하게 한번 보여주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지금 미국 본토를 때릴 수 있다, 한쪽에서는 아직 부족할 것이다, 전문가들도 그렇거든요. 근데 실제로 지금까지 탄도미사일 발사한 것이 바로 본토를 때린다 하고 분명하게 이제 보여준 건 아니거든요. 저 정도면 미국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실력이 되는구나, 이제 이렇게는 됐지만은, 그리고 실제로 미국 본토를 때릴 수 있는 힘이 완벽하게 갖춰졌다 하더라도 그 무기에 어느 정도 신뢰를 확보하고 있느냐, 이게 이제 문제죠. 그 신뢰를 확보하려면은 참 발사를 여러 번 더 해봐야 되는 것이죠. 한편에서는 이런 말도 해요. 이미 미국에서 군사 옵션 문은 닫혔다 그래요. 그 말은 뭐냐? 북한에서 미국 본토를 때릴 실력을 이미 갖춰버렸다는 거죠. 핵으로. 이제 그렇게 되면 미국에서 이제 군사 옵션을 사용을 못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다면 이제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미리
정찰 위성 등으로 그 조짐을 파악하고 파괴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킬체인 아니면 선제 공격으로. 미국에서 이제 그럴 힘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 연료 주입을 저 밖에 나와 가지고 자 보세요, 지금부터 우리가 이 미사일에 연료 주입을 합니다 하고 주입을 하면은 그거 참 쉬운데 그러지는 않았잖아요. 뭐냐면은 정찰 위성 등이 발견하지 못하게끔 동굴 안에서 주입을 끝낸다 그 말이에요. 주입을 끝내고 바로 끌고 나와서 차량으로 달리죠. 이동을 해요. 그래가지고 발사를 하기 때문에 놓치기가 쉽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그 놓치지 않고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만 있으면 되지 않겠냐. 아직 실전 배치가 됐냐 안 됐냐 하는 것들이 그렇게 봐져요. 그래서 이제 공격을 한다면 스텔스 미사일로 EMP 폭탄을 먼저 터뜨리지 않겠는가. 평양 상공이든 이제 주요 요체에 터뜨리면은 그 아래 통신이 모두 마비돼 버리거든요. 통신이 마비되면 명령을 내릴 수가 없잖아요. 미사일을 뭐 쏘아라 등등. 그렇게 하고 숨 돌릴 사이도 없이 초고속 포탄이라든지 초고속 미사일, 그러니까는 엄청난 고속으로 돌진하는 그런 것을 이용해서 순식간에 갱도 입구라든지 이런 걸 다 무너뜨려 버리지 않겠냐. 이렇게 보죠. 뭐 이동하고 말고 할 시간도 주지 않고. 특히나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게 또 전술핵이거든요. 전술핵은 방사능 그 확산도 굉장히 적으면서 아주 쪽집게처럼 어느 부분을 토려내는 데는 전술핵이 가장 강력하거든요. 특히나 깊은 갱도 파괴. 그래서 전술핵도 사용될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죠. 초고속 포탄이라든가 그리고 우주에서 그야말로 마하 10 정도로 나르는 이런 물체는 고공에서 추락하면서 그 파괴력으로 또 돌파를 하는데, 이런 것은 탄두를 레이더로 잡아내고 그 탄두를 또 요격한다 이런 거 생각할 수도 없는 것이죠. 조금 아니까. 그래서 아마 새로운 체계로 숨 돌릴 사이도 없이 타격해버리지 않겠는가 이렇게 봐져요. 또 혹자들은 휴전선의 장사정 포가 뭐 어떻게 하면 그거 서울에 위험하지 않냐 하지만 그게 한 1000여 문 정도가 이제 서울을 노리고는 있는데, 우리 군도 이제 충분히 그동안에 준비를 많이 해왔죠. 공중에서 선회하면서 유도용 이런 키트를 달고 날아다니는 그 포탄, 그런 것도 이미 실전 배치 다 되고 있고, 그리고 얼마 전에도 갱도를 뚫고 들어가서 폭발하는 그런 미사일도 다 개발했단 말이에요. 입구 다 무너질 뿐만 아니라 열 압력 폭탄을 사용하게 되면 동굴 속이 진공이 되면서 완전히 불타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입구에 하나씩 떨어져 버리면 갱도 아무리 크고 잘해놔도 다 무용지물이죠.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아무튼 아직까지는 북한에서 전 세계를 두고 큰 소리 칠 정도로 내부적으로 안정이 안 됐다, 완비가 안 됐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은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킬체인으로 미리 잡기는 어렵지 않냐, 이런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것이 꼭 서부에 도달하지 않더라도 동부라도 LA든 어디든 도달해서 그 도시를 파괴할 수 있는 실력이 있다 하면은 이거는 핵으로 대결을 벌이기는 어려워요. 물론 미국이 그보다 10배, 100배, 1000배 힘을 가지고 있지만서도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그 힘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제 군사옵션은 문이 닫힐 정도로 북한에서 딱 완전하게 했다고 봅니까? 나는 그렇게는 안 봐져요. 왜 그런가 하면은 만약에 북한에서 그런 실력을 이미 실제로 갖췄다, 소형화, 재도립 기술, 아니면 정확한 자리에 미사일을 낙하시킬 수 있는 그 실력을 완벽히 가졌다, 그것도 미국 본토에, 그렇게 딱 된다면 태도가 다를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는 뭔가 북한에서 과시형이에요. 이번에 러시아 그 의원들 갔을 때도 뭐 과시형으로 우리가 이런 힘이 있다, 실력이 있다 늘 그랬단 말이에요. 밖으로 전달되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늘 그와 같이 하고 있어. 그것은 아직
뭔가 지금 부족하다 이걸 의미하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그렇다면 이제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는 소리예요. 미국도 아마 그렇게 보고 있을 거 아니겠는가 싶어요. 실제로 김정은이 모든 것을 다 자신 있게 갖췄다 하면 태도가 어떻게 다를 것인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때는 딱 한 번 보여줄 거예요. 그냥 세계 누가 봐도 저건 방법이 없다 할 정도로 한 번 딱 보여준다 이거죠. 저 멀리 공해상 위에서 한번 터뜨리든지 어떤 사거리 분명하게 보여주고 예고한 자리에 탁 떨어뜨리든지 이렇게 한번 딱 보여준단 말이에요. 두말하면 잔소리가 되게끔. 그렇게 하고 그 다음부터는 과시도 안 한다 이거죠. 할 필요가 없어. 그때는 니들이 믿든 말든 상관 안 해. 이렇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미국도 별 수 없다 이거죠. 자,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지금만 해도 김정은은 북한은 한국을 지금 인질로 잡고 있는 겁니다. 핵인질. 우리 국민들은 그 인정하기 싫고 설마 그러게 해서 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엄연히 핵인질이 돼 있어요. 핵인질. 그런데 미국 본토의 핵미사일을 자유자재 딱 정해진 데 떨어뜨릴 수 있는 실력을 갖춘다면 미국도 인질이 되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미국도. 그러면 자, 미국이랑 강대국을 딱 그렇게 했다. 그리고 평화협정을 맺을 정도 된다. 그렇게 되면 그 어느 나라가 아니면 해킹으로 뭐를 하든 해 나갈 거예요. 물론 미국도 가만 안 있죠. 그러니까 북한에서 해킹 못하게 미국의 이제 전문 그 사이버 부대가 총동원돼 가지고 북한의 해킹 부대 공격할 거예요. 지금도 한다고 이야기 듣고 그러면 이제 또 그런 법도 봄에 통과됐었습니다. 뭐 북한 해커들이 사용하는 그 통신 회선이 바로 중국 기업에서 제공하는 거잖아요. 앞으로 만약 그런 기업은 모두 세컨드리 보이콧 당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경고 다 해놓고 또 그것을 조사하고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됐는지는 아직은 모릅니다. 발표가 안 나오니까. 그것이 확실하게만 된다면은 북한 해커 부대가 활동할 기반이 무너져 버려요. 뭐 다른 곳에 가면 또 거기도 그렇게 할 테니까. 이제 그렇게 해도 또 어떻게 피해 가지고 하겠죠. 뭐 각기 흩어져 가지고 각각 등보체로 개개인적으로 해도 또 미국의 이제 사이버 부대가 그걸 찾아내서 공격하고 어떻게 하겠죠. 이제 싸움이 나는 거지요. 이제 그게 좀 효과적이면은 북한에서 이제 가외로 벌어들이는 그 자금줄을 차단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좋은 점이 한국이란 나라의 인터넷 들어와 가지고 온갖 여론 선동 조작하는 거 이걸 막을 수 있고 그게 좀 조용해진다는 것이죠. 아주 그냥 전적으로 들어와서 활동을 하니까 그걸 막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우리나라 사이버 부대가 그걸 참 효과적으로 막아야 되는데 뭘 하는지 뭐 있는지 마는지 알 수도 없고 어떻게 미국에서라도 좀 효과적으로 막아주면은 그것이 한국의 홍복도 됩니다. 이렇게 이제 서로 다투는데 그럼 북한을 트럼프가 공격을 한다. 그 한 가지가 만약 폭격이라 해봅시다. 그럼 어떤 방식으로 폭격할까요? 저 이라크를 공격할 때 부시 때입니다. 사막의 폭풍 작전이니 뭐니 할 때 그때 어땠습니까? 전 세계 깜짝 놀랄 만큼 압도적인 방법으로 단 며칠 사이에 그 이라크 군을 다 붕괴시켜 버렸습니다. 뭐 싸움 할 것도 없이. 그런데 그로부터 시간이 얼마나 흘렀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최고 신무기들이 다 동원되지 않겠냐? 아직 실전 배치가 됐냐 안 됐냐 하는 것들이 그렇게 봐져요. 그래서 이제 공격을 한다면 스텔스 미사일로 EMP 폭탄을 먼저 터뜨리지 않겠는가. 평양 상공이든 이제 주요 요체에 터뜨리면은 그 아래 통신이 모두 마비돼 버리거든요. 통신이 마비되면 명령을 내릴 수가 없잖아요. 미사일을 뭐 쏘아라 등등. 그렇게